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퀀트팀이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업무를 맡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퀀트팀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앞에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팀 업데이트입니다. 작성은 알렉스 포쇼가 작성을 했고, 제목은 퀀트팀 업데이트입니다. 퀀트팀의 최종 제안을 예비 CEX 파트너가 검토하는 동안에 앞으로의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USTC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당사자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거래소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해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옵션을 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USTC가 USDT와 같은 전통적인 모델을 따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인 CEX는 USTC의 설계 및 제품 요구사항에 대해 매우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커뮤니티는 USTC의 자본 재조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당사자가 다른 전략적 부실 자산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대가로 큰 양보를 기대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첫 이야기는 예비 CEX 파트너라고 얘기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낸스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CEX와 지금 좀 긴밀하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이 있는,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공방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지고 하면은 또 알 수가 있겠죠. 커뮤니티가 USTC를 소생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들이랑 봤던 그 제안서에 보면은 지금 USTC를 1달러로 리패깅해서 바로 가격을 다시 펌핑 시키자, 무슨 제안서고 뭐고 이런 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가격 한번 올려보자, 이런 제안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렉스도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알렉스도 같은 마음이겠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들, 현실적인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USTC를 살리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첫 번째, 이 지갑의 서명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버넌스 의무를 준수할 충분한 공유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존의 그 멀티시그를 몰수하는데 8억 USTC 그거로 이제 몰수하는데 투표를 합니다. 이거 투표했잖아요. 우리 투표 이미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받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베가스한테만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베가스는 휴가 갔다가 지금 돌아왔다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 가서도 말을 안 하고, 휴가 갔다 돌아와서도 말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우프 벤, 하차슈, 이 사람이 오존 CEO 이야기하는 거죠. 오존 멀티시그에서 훔친 2억 USTC에 대해 리스크하버 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투표합시다. 소송하자. 2억 USTC도 또 받아서 소각해야 되니까 소각합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18억 5천만 USTC를 소각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오존 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합시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게 똑같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가요? 하여튼 또 이렇게 지금 여기 8억 USTC 뿐만이 아니고 18억 5천만 USTC 이렇게 많은 금액도 있다. 이런 것도 파운데이션 가드한테 받아가지고 소각시키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절한 바람이라는 건데 기술적으로 유지되고 개인 부족 간의 진흙탕 싸움을 피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사람들 너무 싸우고 클래식 커뮤니티 내에서 너무 많은 분쟁들이 생기니까 이제 싸움 좀 그만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만 좀 싸웁시다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퀀트팀도 여기 또 싸움에 껴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죠. 네. 아무튼 그냥 커뮤니티원들 한 사람들이 워낙 또 전투력이 높다 보니까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은 또 미국 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막 같이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싸움은 좀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루나 클래식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는 그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여기 지금 요 이야기 이 18억 5천만 USDC 관련된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4천만 달러의 규모의 뭐 외생적 자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는 테라폼랩스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5명의 다중 서명이며 각 서명자가 DK 권도영 그리고 N 플라티아스 뭐 하여튼 사람 이름들 5명 뭐 점프 크립토도 있고 델파이랩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다른 서명자들과는 다른 법적인 인센티브로 인해서 함께 많은 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들은 다들 지금 힘듭니다. 다들 지금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돈 달라 뭐 어떻게 얘기하지 않아도 각자 한 사람 한 팀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우리가 더 추가로 법적 압박을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2022년 5월 테라폼랩스는 원래 소액 보유자를 우선시하여 사전 예치된 USTC 보유자에게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자산을 분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자산은 모든 USTC 보유자의 정당한 재산입니다. 충돌 이후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등장하여 루나 클래식과 USTC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해결책은 USTC 사전 위임자뿐만 아니라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때 USTC를 1달러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여 헛되이 USTC를 방어한 USTC 보유자들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고 USTC의 부실 채권을 구조조정하여 USTC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불공평한 해결책보다 파산 전 USTC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의 외생 자산을 1달러로 대폭 할인된 가격에 상환하는 것이 이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자산의 상당 부분은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특정 거래 상대방 간의 법적 계약으로 인해 시장 모듈을 통해 USTC 재매입이 이외의 목적으로 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이 USTC 재매입에 사용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의 남은 자산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USTC를 지원할 수 있다면 아무도 온전하게 끝날 수 없는 극도로 불행한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 관리인 5명은 옳은 일을 할 법적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하지 않은 인센티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안 하는 거죠. 안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법적 시스템에 내재된 불의의 함수일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리더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법적으로 이걸 다시 루나 클래식만을 위해서 이걸 돌려줄 수 없는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가 커뮤니티에게 진정한 가치를 돌려주고 싶다면
이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대중의 압력이 있다면 거의 모든 법적 결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낭비되거나 구급차를 쫓는 재판 변호사와 가장 가까이 가상의 가짜 피해자들에게 약탈당할 것이며 이는 오늘날의 FTX 에스테이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리더가 커뮤니티에 수백만 달러의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고 싶으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멀티시그 5명의 총재와 함께 단호하고 정중하며 논리적인 공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옳은 일을 한다면 SEC 법무부 독수리들이 이를 불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인센티브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들은 특히 대중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적어도 공정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신들의 어려움,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STC가 그럴듯한 생존력을 가지려면 현재 USTC 보유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공급량의 90% 이상을 소각해야 합니다. 현재 USTC 보유자는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여전히 세 자릿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전액 보상, 현재 대비 100배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테라폼 랩스 및 기타 초중앙화된 좀비 파티가 보유한 대규모의 충돌 이전에 USTC 잔액을 핵폭탄으로 처리해야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USTC의 현재 활성 보유자 기반에 대한 최상의 대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중앙화된 거래소에 USTC 트레이더가 포함되며 이들의 잔액은 CX 하더렛에 보관됩니다. 거버넌스는 1년 이상 USTC 잔액을 건드리거나 루나 클래식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한 적이 없는 USTC 보유자에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사용자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오존 MS에 대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멀티 서명 소유자들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거버넌스 준수를 조정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유일한 대안은 국가가 나서서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1675에 대한 큰 목소리를 낸 이유이며 조만간 동일한 소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 8억 USTC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그 USTC의 중앙 집중식 휴면 잔액, 좀비 USTC 총 공급량의 절반 정도로 추정이 되며 이 금액이 소각을 하고 나면 나머지 40억에서 50억 USTC에 대한 역분할을 통해서 USTC 공급량을 필요한 만큼 축소하여 USTC 부실 채권을 완전히 구조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대안을 만드는데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력이 풍부한 백마탄 기사를 통해 USTC를 재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기관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각 기관마다 제품 요구사항이 제안서 요구사항이 다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백마탄 기사는 CX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커뮤니티가 막대한 초과 USTC 잔액을 처리할 때까지 자본 재조정의 논의는 진전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좀비 USTC 잔고를 사전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USTC 잔고를 시장에 덤핑하는 꼬리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락업 또는 소각과 반대되는 리스테이크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는 신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국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않는 것이 수십억 달러에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재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은 수십억 달러의 빚을 갚기 위해 백마탄 기사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CEX랑 조율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CEX가 져야 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준 거라고, 뭐 썸머리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대단하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CEX는 우리 초기 제안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제안서 올려놓은 게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주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다른 모양의 제안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들은 커뮤니티의 현재 협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주장에 대해 인내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도 상당히 늘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불확실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커뮤니티는 거버넌스에 의해 USDC 공급을 줄이기 위해 조정된 거버넌스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손을 강화하여 USDC 자본 재조정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뭐 8억 USDC나 뭐 이런 것들 소각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질서한 커뮤니티는 쓸모없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가 특정 아이디어, 성격, 파벌이 아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바라고 있죠. 그리고 루나 클래식의 조직은 항상 커뮤니티 규모에 반비례해 왔습니다. 루나 클래식의 미래에서는 이 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튼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가 현재 지금 이 알렉스의 이야기로는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가 너무 커져 있고, 그 커뮤니티가 사실 이 체인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정리는 이 글 따로 정리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게 최종 뭐 결론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현명한 통치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것에 관련된 많은 감사한 사람들, 요것도 같이 꼭 봤으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링크까지 친절하게 남겨가면서 글을 썼네요. 아무튼 오늘 이 퀀트팀이 오래간만에 업데이트를 했고,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정리되진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또 그리고 차트도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생길 그런 좋은 일들,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뉴스들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